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23일 저녁 11시입니다. 추석 연휴는 다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쉬고 가족들 얼굴 잘 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일과를 또 이렇게 하루를 보내니 참 여간 피곤한 게 아니네요. 그죠? 아이들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하루 이틀만 지나면 또 휴일이니까 힘내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제가 또 언제였던가요? 최근에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눌림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 눌림목에 대한 반등이 아주 약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어, 추가적인 매수를 하지 말라고 단톡방에서 조금 얘기를 좀 드렸거든요. 공부방 쪽이나 약 많이 하지 마. 조금만 하든지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눌림목에 우리가 생방송 때 이제 BTC 차트를 보면서 비트코인 다음 눌림목 때 노려볼 만한 타점이 있는 종목들을 만금 등급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5,2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4,800, 5,200에서 4,800 사이에 대한 눌림목에 대해서 그 타이밍에 또 노려볼 만한 그런 이제 종목들이 좀 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그게 한 2, 3주 전이더라고요. 6월 초, 9월 초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타점이 진행이 되고 거기서 지금 반등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뭐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 유튜버들이 많아요. 뭐 무조건 간다, 오른다, 좋다, 좋다, 오른다, 뭐 오른다, 오른다. 네, 저도 뭐 장기적으로는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갈 거예요. 가긴 갈 텐데 중간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괴롭히고 갈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죠? 상당히 괴로운 시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수렴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말씀을 하고 지금 이제 수렴의 저점 인근입니다. 저점 예상 지역, 그러니까 저점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 인근이에요. 인근.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니고요. 근처예요. 3번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빠진다고 해도 일단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고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승부를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거예요. 여기서 만약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빠지게 된다면 살짝 빠른 시일 내로 이번 주말 내로 빠르게 한 번 더 빠지게 된다면 만약에 그러면 승부를 볼 수 있는 그 구간이 형성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고점 돌파하게 되면 이제 눌림목을 또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흐름이 될 거거든요. 어찌되었건 이제 트레이딩 구간이고요. 우리가 이제 큰 의미에서 수렴 구간이 좀 진행되고 있다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생각했으니 그대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나중에 수렴이 이제 완성이 되고 이제 이탈이 나올 때 그때가 이제 승부를 다시 한번 볼 만한 그런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 뉴스를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제가 예전에 지금 이제 뭐 헝다 그러는데 제가 헝다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얘네들보다 한 빨리 언급드렸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은 중요한 이야기거든. 왜 그러냐면 이제 형다그룹이 뭐 파산 안 한다. 이건 뭐 리먼 브라더스랑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한 금융위의 징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전쟁들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일어나겠죠. 조만간 한국도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금리 인하 상품들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이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시장 경제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정도에서는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그런 기업들은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조 증상이나 그런 징조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부동산에도 나름대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뭐 엄청난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흔들림 정도는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코인, 뭐 증시 다 마찬가지로 체크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체크해 두시고요. 미국 금리 인상하고 요저 헝다그룹 이 찌라시 두 개는 뉴스는 두 가지 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 조금 민감하게 챙겨셔야 될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뭐 이제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 그러고
코인베이스 회사채 가격 급락, 헤지펀드 등 어쩌고저쩌고 내기하고 코인베이스 급락, 연쇄부도 전형 가능성, 그죠? 저가. 그리고 뭐 황다사태 테더 황다사태 회사 없다 어쩌고저쩌고 그다음 바이낸스 호주 암호화폐 선물 거래 옵션 거래 중단. 바이낸스가 지금 공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바이낸스가 지금 많이 두드러기 맞고 있다. 한국도 지금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될 게, 한국도 지금 외국 거래소들을 지금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제 외국과 이제 그런 코인의 전송,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입출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세금을 때릴 그런 모습을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외국 거래소에 있는 거래소 분들은 일단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잡거래소들 마찬가지고요. 지금. 자, 어쨌든 뭐 과기부 가상자산업자 ISMS 인증 43곳 발표 거래소 29곳 정도 된다고 하네요. 헝다 뭐 텐센트 서방 능력보다 리원과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길이 생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 중국 최고의 부동산 기업이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있죠. 아마 350조인가? 그리고 350조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죠? 350조면 거의 뭐 삼성전자 맞먹는 지금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보다 조금 작아요. 시총이. 그러면 얘네들 이렇게 큰 그룹들이 휘청인다라는 게 문제인 거잖아.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이제 이자를 갚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자를 갚아가지고 어쨌든 지금 한번 막은 것 같은데, 이런 이 결과 얘네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계속 신경 쓰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고양 3위 고래 이렇게 1,300만 바이더 대비 뭡니까? 왜 뭐했다?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네요. 이거는 필하시니까 그냥 걸을게요. 네. 화면 상태 어쩌고. 어쨌든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뉴스 신경 쓰셔야 될 뉴스가 이제 한국 거래소 이제 제한 문제, 한국인이니까 그런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헝다그룹 요 부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테이퍼링 하고 이제 금리 인상 요 부분을 체크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금리 인상은 23년 정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방제 비밀번호 2023 어쩌고 저쩌고 그죠? 네, 그런 것들이니까 23년 정도 할 것 같고, 한국은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쵸? 지금도 거의 뭐 대출이 거의 힘들 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화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달러로 좀 넘어갈게요. 한화가 외국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그때 요 정도 얘기하면서 작은 규모의 이제 그거를 일단 말씀 먼저 드렸거든요. 요거 살짝 꺾였을 때 고점 일단 확인이 됐다. 고점 확인이 됐는데 요 정도에 체크를 하셔서 요 수렴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그치만 여기서 지금 강하게 내려 뺐는데 거래가 별로 강하지 않죠. 그렇죠? 음봉의 거래가 그다지 강하지 않다. 강하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변보다 별로 강하지 않아요. 이것은 위험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선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더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공개방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요까지는, 그렇죠?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공방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만인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고 나서 여기 거래가 폭등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어제죠? 20 화요일이잖아요. 그죠? 네. 5200, 4800짜리 아주 유효하다. 한 번 정도 주말 이전을 한 번 정도 추가 조정. 이제 여기서 한 번 정도 추가 조정, 그죠? 워낙 가능하다. 지금 달리는 달러로 한 4,800만 원 전후 자리가 되는데, 어쨌든 주말 이전에 한 번 정도 좀 용납 가능합니다만 충분한 반등 횡보 이탈 후 다음 빠지면 그 다음 규모가 된다. 5,100만 0.9 하니까 김포프로 계산하니까 지금 현재 4,800 얼마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좀 해드리면, 요거는 이제 공개 버전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공개 버전 하진 않았고, 반등 포인트 요 정도였거든요. 5,4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5,450만 원 정도에서 딱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이제 가이드 해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5,500에 대한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좀 그 가지고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 고점 2,450이면 사실 1% 손절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들어가신 분들 나오고 이런 얘기를 주저주저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체크하실 포인트들 이렇게 탁탁 올려드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빠져요. 그쵸? 근데 이걸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이걸 맞았다 이런 그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짝 반하고 빠지는데 그걸 굳이 먹으러 들어갈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어 이제 그 심리적인 부분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 구간에 대한 반등을 어느 정도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반등이 나오고 나서 빠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에서 아마 많이 사셨을 거예요. 저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요 자리를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저 이건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주 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풀매수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덜어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여기서 제가 좀 덜어내고 감당 가능한 만큼 물량을 줄여라 라는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1% 정도 오차가 범위 안에서.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반등 손절이죠. 그렇죠? 어쨌든 지금 반등이 증대되었고 요거에 잡아셨다. 여기 잡고 또 여기서 그 다음 포인트에서 매수 깔아놓으셨던 분들은 이게 수익권이 되는 겁니다. 스캐핑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장투 이런 존버 이야기가 아니라 수익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략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추매 가능하죠. 여기 거래가 폭등했으니까 아무 정도 이탈되는 건 괜찮다. 제가 즐겨 쓰는 말이죠. 반등한 거 보니까 뭐가 됩니까? 보니까 다이버전스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캔들이 완성이 되니까 5위평, 12평을 뚫어버리는 캔들이 완성이 되니까 얘가 뭐가 됩니까? 나중에 그쵸? 12평이 아주 요 반등을 한 게 요거를 한 게 등장을 하고 요 다이버전스가 등장하면서 완성이 돼서 요 녀석의 힘을 요까지 간 거거든요. 요 녀석의 이제 규모를 요 정도 간 게, 힘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규모를 요까지 간 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추세가 하나 깨집니다. 그쵸? 추세가 하나 깨지게 되면서 여기서는 이제 청산을 해라. 새로운 저점 확대를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새로운 저점대로 확인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5,500만 원을 좀 넘어가 주면, 5,500만 원을 좀 넘어가 준다면, 그러면 이 구간이 좀 매수를 좀 긍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뭐로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제 추가 이탈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계속 없겠지만, 그래서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긍정적인 것은요. 그 포인트에서 꽤나 큰 반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알트코인들이.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 정도도 상당히 많이 반등을 했고 리플도 꽤나 많이 반등을 했죠. 제가 1,000원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1,050원 정도에서 반등한 것 같은 60원 정도는 반등한 것 같아요. 김프 때문에 그래요. 김프 때문에. 예전에 제가 여기서 1,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김프 때문에 이 정도 오차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에서 반등해 줬고 아직까지 좀 뭐 한 번 정도는 더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여기까지 와주면 전 땡큐인데 제가 이번에 못 샀습니다. 서미세고도 꽤나 강하게 반등. 심피니티가 강하게 나왔죠. 그죠? 제가 예전에 이걸 한 방에 죽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얘기를 드렸나, 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요거랑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반등이 좀 등장했던 부분이고, 이디움도 반도체 강하게 나왔죠. 비트코인 반등 포인트에 맞춰서,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희망적인 부분도 있겠고, 특히나 테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 지금 공개방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개방에서 얘기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는 사실 공개방에서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4,800만 원, 5,200, 4,800만 원 이 규모가 좀 큰 그래도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지 않을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좀 드리고 공방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드리거든요. 도전적인 그런 이야기들 왜냐면 연습을 해야 되니까 공부를 또 하고 연습도 하려면 막 매수도 해보고 매도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 좀 없는 것 같은데 어디 갔지? 했었는데 그래요. 그냥 말로 드릴게요. 이렇게 깔아놓어 보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제가 7천 얼마에 대한 얼굴 한번 드리고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깔아놔 보세요라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 지금 또 수익권일 겁니다. 이게 분할매수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사시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두 개가 맞물리는 포인트가 됐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더 가더라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는 건 여기서 사는 거고요. 스캐핑은 오면 사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반 정도 털고 여기다가 손절가 걸면 되겠죠. 왜냐면 스캐핑 이렇게 분할을 까셨으면 반은 털어야 이제 본전이 잡히는 거거든. 그래서 더 가주면 땡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림이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찾지를 못하겠네.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만 찾아볼게요. 네. 저희 공업박에서 이것저것 하는 겁니다. 못 찾겠다? 했는데 분명히 기억은. 이런 거 인증 안 하면 또 거짓말 한다고 할까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테조스 많이 반등을 했고요. 괜찮았던 종목 중 하나였죠. 도지 좀 약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어서 뭐 이제 뒤는 친구는 진짜 여기 깨져버렸어요, 그죠? 여기가 깨져버려가지고 그래요. 여기서 깨져서 조금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여기 깨지면 그렇게 상당히 좋진 않다 그랬잖아요. 그 단기적으로. 그럼 여유 있다가 유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지 마시고 제가 5,500 이제 올 돌아오면 좀 그렇다. 여기가 깨지면 좀 애매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여기를 뚫을 때쯤 10월 한 초중순 정도 되면 그때 뭐가 나오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바닥을 파면 저는 좋아하죠. 저는 되게 좋아하죠. 그죠? 다음 기회가 또 올 수 있는 그런 후보적인 거니까 퀀텀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었던 것 같고 만원 전후 그쵸? 한 1,000원인가? 김프 때문에 그래요. 네, 김프. 이놈의 김프 그쵸?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스크린샷 올려드렸는데 이 반등이 의미가 있는 반등이거든요. 꽤나 우리가 이제 큰 의미에서 내 시간 차트 좀 켜볼까요? 보이는 일봉을 좀 줄일까? 줄여봅시다. 렉이 좀 생기지만 한번 과감하게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바꿨다가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달러라서 이렇게 원화가 왜곡이 좀 있어서 요 정도입니다. 수렴 라인 나면 요 정도로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요거 이제 오버입니다. 요거 여기도 살짝 오버하긴 한데 대략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요 고점에서 이 저점의 비율이 61.8% 그럼 여기도 61.8%가 증장이 되거든요. 이제 50% 라인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등 나오고 나서 이렇게 밀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 정도는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 자리를 승부수를 둘 수 있는 라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 자리는 한번 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더 빠진다고 해도 말씀드리지만 더 빠진다고 해도 도전해 볼 만한 자리가 있는 거고 더 간다고 해도 사면 안 될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방 이탈이 나와버린다면 2,500만 원 라인에서는 아마 저는 정말 행복해하면서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할 겁니다. 저는 굉장히 그죠? 제가 이게 이때 바로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죠? 바로 빠질 가능성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빠지더라도 수렴을 하고 빠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만약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거리랑 이렇게 두툼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그렇죠? 뭐 이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느낌이 나온다면 여기를 손절가를 기준으로 여기는 승부를 한번 볼 만한 흐름이 등장할 거예요. 그럼 이때는 위로 가면 이제는 목표가가 이 규모를 수렴하는 다 그 수렴의 끝에서 그 다음 규모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목표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1억 가까운 목표가 형성이 돼요. 이게 베팅할 만 하겠죠. 그렇죠? 손절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트레이딩 관점. 1억 가까이 목표가가 형성이 되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끝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도전해볼 만한 흐름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깨진다면 추매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도 풀베팅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부터 매수 이야기 드렸고 여기서도 매수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미 수익이 꽤나 진행된 사람들은 풀베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저는 갑책을 못 집니다. 저는 내가 큰 규모잖아요. 지금 큰 규모의 5파를 노리고 들어간 주가이기 때문에 저는 5파 사실상 즐기진 않거든요. 근데 워낙 규모가 큰 규모이기 때문에 5파를 도전해보자라는 관점에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 내려와도 5파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반 정도에서 전체 시대의 반에서 한 30% 정도로만 5파를 즐기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70%나 50% 남은 반문은 여기가 왔을 때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킵해두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면 요 상승하는 캔들 밑에다가 손절가를 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물량을 순간적으로 늘렸다가 줄일 수 있는 물량을 줄여야 되는 타점으로 형성을 되던가 그게 대응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요 비율을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달러 원화는 유도인데 달러는 꽤 매력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반등이 지금 이제 바로 갈 반등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1시간 차트를 켜보게 되면 요 반등이죠. 그쵸?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렴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밀어버렸으니까 요 반등인데 요 반등이 지금 원래 가려면 얘가 바로 쭉쭉 가려면 이거를 갖다가 여기를 깨면 안 되거든. 여기를 깨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어? 148.1대1 정도 수준은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 지금 달러는 이걸 깨지 않았어요. 하나는 지금 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린샷을 그렇게 올려드린 거야. 이유가 제 김프가 빠지고 있네요. 이런 이야기보다 책을 좀 사보라니까 책 사는 돈은 아깝습니까? 이런데 돈 투자하는 건 안 아깝고 안 그런가요? 아니면 책 사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본인들이 잘 아시셔서 그런 거면 괜찮습니다. 그런 거야 뭐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요 지금 요 규모가 요 규모의 모습이 나쁜 모습이 아니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래서 만약 올라가 준다면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손절 기준으로 해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제가 감히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 구간 3 하나 4,200 5,200에서 4,800 사이 그러니까 달러로 한 4만 달러 전후가 4만 1,000달러 4만 1,000, 2,000달러 전후가 반등 포인트로서는 굉장히 유력한 포인트였습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실제로도 그랬고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 여쭈겠습니다. 반등 포인트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작도를 제가 이렇게 잘 안 하는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을 요 하락비 그쵸? 요 하락비 그 다음에 요 반등 상승비 요것에 대한 요거의 비율 그래서 지금 여기가 50% 정도에서 올리면 되거든요. 여기가 요것에 3발이가 되고 그럼 618까지 빠지면 여기까지 빠져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빠질 때 반응을 좀 주고 빠지는 게 좋겠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져든지 이렇게 가져든지 빠지게 된다면 24,000달러 정도 라인 그쵸? 그리고 요렇게 했을 때 요 규모 그쵸? 정도 보시면 되겠죠. 24,000에서 21,000달러 정도 라인 날 거래가 터졌던 요 라인네. 아무튼 두 가지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반등 자체가 아까 전에 만약 거기가 이렇게 깨지 않았다라는 건 이제 이게 희망이 있다는 거거든.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갈 것이다가 아니라 희망이 있다. 그 반등 포인트 자체는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반등 포인트 단타를 치고 그 다음에 이 반등이 희망 있는 반등이 형성이 되고 여기까지 뚫어준다고 해서 한만 5천 달러 좀 넘어가 준다면 매력적인 부분이고 좀 강하게 해서 4만 6천까지 넘어가 주면 굉장히 좋아요. 요번에 넘어가 주면 많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시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흐름이 되겠죠. 많이 돌았으니까. 그 정도 이야기. 그래서 지금은 장기 수렴에 대한 가능성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던 그 가능성을 계속 머릿속에 염두를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 좀 취소할게요. 그거 좀 걸리는가? 어쩐지 좀 그쵸? 또, 또, 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탈된다면 여기서 이탈이 된다면 요 정도 그쵸? 맞아 이 그림이 맞네 요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가 도달한다면 여기는 이제 승부 이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쩌면 인생 역전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옆집은 많이 벌었다던데 하시는 분들이 매력적인 그런 포인트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인생 역전? 인생 역전 포인트라고 해도 전재산을 몰빵하는 그런 무리한 짓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갖고 있었던 시드를 좀
강하게 투입해 보는 거죠. 이제 지금 우리 돈 잃은 사람 없잖아요, 이때까지. 지금 손해 보면 그건 바본 거고, 그렇죠? 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정도에서 7만 달러에서 아마 끝나는 그림. 또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올라가면 즐겁진 않을 거예요. 네, 아마 요 장 알트는 많이 튈 수도 있을 텐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양방향으로 생기는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 중간에 있어서 여기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확인해주고 갈지 아니면 그냥 들어 올려줄지 단기적인 변곡점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어쨌든 여기는 그래도 아마 꽤나 유력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3만 한 6천, 8천 포인트 정도 될 달러 정도 되겠죠. 산월 얼마 되려나 1.2 하면 4,500만 원 전후, 그렇죠? 4,500만 원 전후짜리를 한 번쯤은 올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열어두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은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시황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시는 알트코인들을 매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사셔가지고 가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갑자기 더 빠지더라도 노래를 포인트에 도전해 보시고 거기서 이제 실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또 스core 세팅도 하고 목표가 계좌 관리도 하시면서 막 하는 거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노려야 될 때 노리는 거예요. 저희 뭐 단톡방에 생자님 가끔 좀 놀리면서 하죠. 사람이 워낙 좋으셔가지고 막 장난 놀려도 허허하고 넘어가시는데 좀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어째고 이게 좀 삐뚤어지는 사람들이라서 저희가 삐뚤어져서 막 그래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분이 좀 뭔가 느끼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생장님도 저는 알기로 많이 지금 꽤 많이 버셨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정말 꾸준히 이제 존버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래도 손절 안 하셨거든요. 엇박자를 안 탔단 말이야. 최악은 매냈단 말이야.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투자를 하셨던 건 사실이고, 보통 그런 사람들이 빠지면 더 빠질까봐 겁이 난단 말이죠. 그래도 사야 될 포인트에서 도전을 하시는 거야. 스캘핑은요. 그리고 추세의 흐름은 나중에 모든 조건을 다 부합하고 돌파할 때 돌파하는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이런 포인트는 스캘핑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스캘핑 포인트고 스캘핑 포인트입니다. 말씀드렸던 포인트, 말씀드렸던 포인트. 그쵸? 요 스캘핑 포인트는 바로 깨져버렸어. 반등 살짝 약간 하고 빠져 깨져버렸거든요. 요번에 반등 탓때 스캘핑은 털고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손절 치고 나오는 겁니다. 1%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꼬였으니까. 스캘핑 포인트. 그렇죠? 하지만 이제 나중에 추세를 노릴 수 있는 흐름은 뭐가 되냐면 이러한 조건들 다 부합을 하고 돌파하려 할 때 여기서는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코인을 많이 못 샀거든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겠지만 저는 많이 못 샀어요. 잔금 치러야 되거든. 12월 달에. 잔금 치르고 나서 또 뭐 할부금이 나오겠죠. 그것들을 뭐 열심히 또 모아가지고 그래서 최소한 뭐 몇 천만 원치는 채워놔야 뭐 나중에 먹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억이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몇 백만 원 갖고 뭐 하려니까 이게 답답해가지고 재미도 없고 방송하고 있지만 그런 거예요.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금 짓궂은 소리 했지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돌파할 때는 이 규모를 먹어볼 수 있는 도전하는 그런 돌파 매수의 흐름이 혹시 만약에 깨지고 나서 이런 추세 때 그렇죠? 깨지고 나서 네 번째 돌파 형성 등성해주면 여기서는 도전을 이렇게 되는 거 계시죠? 여기서는 스캘핑 포인트 이 다 스캘핑 포인트들이고요. 이 정도 좀 올릴게요. 스캘핑 포인트 되는 거고 나중에 조건을 다 부합을 하고 여기서 거래가 폭등을 하고 나서 이제 뭐 그래서 올탈 때는 이런 돌파면서 이거는 스윙, 추매, 매수, 존버 포인트가 되는 거야.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 전에 조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